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사전 저자 백영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매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에 가서 사오는 그런 유입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거.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산이라고 해서 도저히 이제 팔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개인이 이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그러한 수탁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같은 걸 내지 않아 가지고 압류가 돼서 나오는 그러한 압류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매 종류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신탁 공매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신탁 공매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담보 신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 자기 거를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그러면 은행은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담보 신탁은 어떤 거냐면 중간에 신탁회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다 신탁을 해요. 그러면 신탁사는 그 대출 받으려는, 그러니까 그 대출자가 대출받은 부동산 주인이죠. 그 대출 받으려는 그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갖다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수익증권을 증거로 해가지고 이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맡고 있던 그런 신탁회사가 그걸 처분해가지고 은행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담보신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 담보신탁을 하냐? 이 담보신탁의 장점이 뭐냐면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가 처분 시 이제 공매를 해가지고 또 빨리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우리가 보통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다 지상권이 설정되는데 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보면은 보통 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에만 관련한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하거든요. 지상권 설정하는데 이러한 뭐 지상권 설정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세금을 밀린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밀린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당 부동산에 조세채권이 임금채권 해가지고 또 압류가 걸리잖아요. 근데 신탁회사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못 돌아요. 그런 것 등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신탁회사에다 담보로서 맡겨가지고 담보신탁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쓰는데 만약에 갚지 못했을 때 이러한 신탁회사가 이제 물건을 내놓죠. 그러한 신탁회사가 내놓은 물건을 바로 신탁공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탁공매에서의 좀 장점을 보면 일반 공매 시에는 같은 공매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감정가가 10%씩 감액이 된다면 신탁공매는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도 차감이 됩니다. 빨리 그만큼 진행이 빨리 되겠죠. 그 다음에 온비대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신탁공매는 어쩌면서는 신탁공매 차별성이에요. 일반 공매와 현장에서 공매를 진행해요. 우리가 실실은 공매하면 온비대예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기간 입찰이 한 일주일 동안 그 기간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고 바로 그냥 법원도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신탁공매예요. 그럴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현장 공매는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왜냐면 온비드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 직접 가야 된다니까요. 자동차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현장을 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재산처럼 이거는 매수자가 직접 연구 책임과 권리 분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좀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라면 단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탁 공매 물건을 어디서 찾아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KB부동산 신탁, 코리아 신탁, 우리자산 신탁, 한국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아무데나 들어가시더라도 공매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공매 물건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5가지 신탁 회사 중에서 지금 현재 KB부동신탁에 들어와 있는데요. KB부동신탁 상단에 공매 분양 정보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공매 물건 정보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거 보면 충청남도 서천군에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세대수 많다. 101호부터 7층까지 있는데 한 28세대 되는 것 같아요. 28세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호수별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2억 9천만 원이네요. 2억 9,60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공매 장소가 어디예요? 온비도 아니죠. 대전 지점이에요. 대전 지점 국민은행 지점에 가셔야 돼요, 직접.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회차부터 계속 유찰이 되면 7회차까지 가는데 그 날짜와 시간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럴 때마다 공매각이 얼마씩 깎인다. 보통 10%씩 지금 깎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깎인다라는 것에서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과 잔금 어디다 내셔야 된다. 그리고 계약 체결도 대전 지점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대전 지점에서 입찰을 하고 또 다시금 또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공매 유찰 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으면 5일 이내에 다시 계약을 하니까 공매는 특이하게 경매하고 좀 달라요. 경매는 낙찰을 하면은 좀 기간 지난 다음에 하자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냥 예약 허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공매는 그렇게 낙찰을 받더라도 5일 이내에 다시금 계약이라는 체결 형식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때 계약금 이제 옛날 입찰 가격이 10% 됐으니까 그때 그 10%로 해서 계약금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냥 낙찰을 받으면서 계약을 하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내는 거고요. 그래서 입찰할 때 서류 같은 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물건은 해당 호수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28세대를 갖다 한 번에 통으로 지금 매각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신탁회사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앞서 본 5가지 이런 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매 물건 정보가 나와요. 물론 일간 신문에도 공매 물건에 대한 공고문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거를 계속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 5가지 신탁회사에 들어가셔서 공매 물건 확인하시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면 바로 신탁 공매로서 현장에 가셔서 경쟁자가 조금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장점을 누리시면서 마음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찾아보시고 또 낙찰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